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6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66일차고요. 의식지도 해석. 오늘은 160페이지예요. 이제 문제. 채속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채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 가치는요, 무엇이냐면 답은 세상은 에고가 공공연하게 극적인 표현으로 투사된 것일 뿐이므로 극적으로 표현되면서 투사된 세상이라는 거죠. 투사된 것일 뿐이므로 내적 성장을 위한 최적의 자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투사,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밖에서 보고 내 마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는 이론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적인 성장을 위한 최적의 자극으로 보여야 되는데, 최적의 자극을 이제 자극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투사를 하니까, 투사가 거둬지지가 않으니까, 쟤 때문에 라는 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최적의 자극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이 문장 자체를 진짜 알 때, 아나 모르는 거죠. 진짜 뜨거울 때 탁 놓듯이. 근데 놓지를 않고 이해만 하고 최적의 자극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최적의 자극이 아닌 거예요. 저게 나한테 어디 피해를 주는 거 가지고 있는 거죠. 아유. 그래서 세상이 허상이 돼요. 근데 아직 허상인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진짜 정말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형상들에 현혹되거나, 우리는 현혹되어서 살아요. 동일시하거나 집착으로 그 덫에 걸리기보다는, 덫에 걸려 살죠. 세상의 허상들에 걸려 사는 거예요. 현혹과 동일시하고 집착하고 덫에 걸리기보다는 세상을 통해 배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걸리기보다는 어때요? 세상 속에 통해서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시고 수행을 해라 하는데, 수행을 안 해요. 공부만 하고 수행을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파노라마는 의식 수준들의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이게 집착으로 그 덫에 걸려가지고 세상 속에서의 배우는 최선이고 최적의 자극이라는데, 이걸 놓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놓기 싫고 자존심 상해서 놓기 싫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게 이제 에고의 끝판왕인데, 끝판왕이죠. 175. 오만 교만, 거기서 이제 200으로 넘어가서 내면에서, 200 넘어서도 그게 내면에서 일어나고 내면에서의 일이구나라는 걸 내 안에서 해결을 하면 밖에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인다 하셨어요. 보인다 하셨고, 아직은 저는 이걸 해결하니까 짧은 순간순간들은 경험을 했지만 뭔가 더 큰 느낌이 오니까 저거는 진짜 더 사실인 것 같은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작은 걸 좀 놓으니까 이게 내 안에서의 그 해결이 되니까 저 사람이 괜찮아지는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자극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 큰 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꼭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에고가.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그 느낌을 계속 잡는 거죠. 근데 그게 최선이고 최적의 자극이다. 그래서 세속적 파노라마는 의식 수준들의 세속적인 파노라마가 있어요. 파노라마. 세속적 파노라마가 있어요. 웃겨요. 나는 제가 꼬라지 보고 싶고, 저 사람은 딴 사람이 꼬라지가 보고 싶고, 또 딴 사람은 어, 이 사람이 꼬라지 보기 싫고 막 이러면서 완전 투, 투사의 세상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놓아야 되는데 놓지도 않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세속적 파노라마는 의식 수준들의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전체 의식 수준 척도를 반영합니다. 전체 의식 수준 척도를 반영한다. 그 파노라마는 식별력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데,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파노라마가 막 있잖아요. 막 에너지가 움직임이 막 있잖아요. 이거는 식별력을 배우는 학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식별력을 배우는 학교와 같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극단적, 극단적인 것들이, 극단적인 것들이 그 외관 밑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려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외관에서 보이는 내가 내 마음을 밖에서 보이는 내 마음을 밖에서 보고 있는 것에 극단적으로 뭐야? 그 밑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다. 본질을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뭐예요? 모든 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 이거 너무 자세하게 자세하게 모든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네요. 제가 요새 이렇게 느끼고 있고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강할수록 강하면 더 기회가 있어서 극적으로 좋아질 텐데 강하게 오는 것을 꽉 쥐고 진짜 이걸 놓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강하게 안 좋은 게. 그래서 그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내가 맞다고 하고 인정하면 손해볼 것 같은 게 너무 큰 거죠. 에고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학습의 기회이자 그러니까 식별력을 배우는 학교와 최적의 자극과 세상을 통해 배우는 최선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속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 내려놓을 때 이런 기회들이 오는 것이고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더 강화시키고 더 고통스러움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통인지 뭔지 여태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오니까 그 지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수행이 그게 수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문제. 그럼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어야 최선일까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최선일까? 세상 속에 존재하되, 세상 속에 존재하되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 세상 속에는 있지만 그 세상에 속지 말라는. 세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목적은 의식 상승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에고를 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야, 이거 막 저한테 딱 맞는 일부의 끝에 그런 내용이 찔려라, 그쵸? 수행을 안 해서 찔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쵸? 네, 이거 보고 계시나? 네. 강정혜님 오고 계시네, 그쵸? 사무실에 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황민영님이랑 은혜선님이랑 신우라님 보고 계시고, 그쵸? 네, 1부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실제 적용하는, 실제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적용하는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거 있죠. 일체 각성을 많이 하게끔 각성하는데 실천해야지 뭐 각성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각성을 한다는 거는 실천하기 위한 것인데 안 하고 있어요. 173페이지예요. 2부에서 호킨스 박사님은 인간의 중심 관심사인 세 가지 영역, 인간의 중심 관심사예요. 세 가지 영역인데 그 세 가지 영역이 제 사진 세 가지 영역인 육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성공, 중독,
회복의 의식 지도를 적용합니다. 건강과 성공과 중독의 의식 지도를 적용해서 실마리를 주는 한 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품은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마음에 품으면 나타난다.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다른 이들에 대한 정중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 이들에 대한 정중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중함을 기른다고 도로에서 운전 중 항상 다른 이들이 당신 앞에 끼어들도록 하라. 박사님은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되는 힘이 놓여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전 중에 항상 뭐예요? 다른 이들이 당신 앞에 끼어들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요새 웃긴 게 있잖아요. 박사님은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되는 힘이 끼어들도록 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웃긴 게 저번 주였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서울을 오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남편한테 수다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서 그 의식지도에서 내가 그렇게 나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나도 한번 읽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자 하는 거예요. 아마 의식혁명인가? 예전에 한번 책을 한번 사주고 그때는 욕망이 더 컸죠. 빨리 왜 안 읽지? 왜 안 읽지? 왜 안 읽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읽다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조금 읽은 것조차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오전에 책도 안 읽어서 하면서 막 이제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얼른 책을 샀어요. 쿠팡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의식주도 해서를 사가지고 딱 줬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뭐가 진도가 나간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책 읽었네 그랬더니 조금 읽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의식이 높네. 책도 금방 읽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이고 책도 뒤지게 안 읽는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책도 뒤지게 안 읽네, 이제 막 이랬어요. 쬐끔 읽은 똑같은 아마 수준일지, 뭐 그럴 거예요. 뭐 한두 장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뒤지게 안 읽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쬐끔 좋아진 게, 아이고, 의식이, 와, 우와, 하면서 이제 의식이 너무 바보 책을 읽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비오는 줄 알고, 막, 한 대, 이제 장난으로 한 대 치려고 하길래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래놓고, 말끝마다 뭐 하면, 킨스 박사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화가 났는데 차 운전하는데 어쨌다 뭐 어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의식이 높네 잘하고 있네 그냥 그랬거든요. 웃겨 죽겠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 모든 그러니까 도로에서도 운전할 때 항상 끼어들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끼어들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도로상에서도 그 감정이 움직이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워가 놓여 있음을 약속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되는 파워. 파워가 이제 친절하게 양보하는 거. 예. 양보하기 싫은가? 예,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양보하기 싫어하는 거. 양보를 절대 하기 싫어하는 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양보하기 싫은 것도 중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그게 이제 지기 싫어하는 거. 그러면 지기 싫어하는 건 진 것이다 그랬는데 지는 게 중독이네 그런다. 지는 게 중독이 돼 있는 그렇죠?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다룬 6장에서 우리는 호키스 박사님이 수십 년의 세월을 12단계와 함께한 임상 경험과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공동 설립자인 빌 윌슨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에서 혜택을 입습니다. 영적 기반으로서의 익명성, 개인성보다 원칙을 앞세우기, 개인성보다 원칙을 앞세우는 거. 그러니까 홍보가 아닌 끌림.
같은 전통들은 그룹이 적절한 정열 속에 머물도록 합니다. 박사님은 또한 12단계가 에고 자체에 대한 중독, 극복을 포함하여 어떤 인간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치유의 여정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본유적 행복과 기쁨의 표현을 가로막는 부정적 에너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막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많네요. 치유의, 치유의 여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여정. 이게 이제 실천하는 부정적인 그 느낌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안 놓는 거죠. 부정적인 그 느낌을. 부정적인 느낌이 딱 왔거든요. 근데 그 지고서 지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놓아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놓아버리는 거. 그래서 구름이 거칠 때 태양이 밝게 빛나. 구름이 거칠 때 태양이 밝게 빛난다는 호키스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이야, 호키스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구름이 거칠 때 태양이 밝게 빛난다. 야,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그쵸? 어, 그래서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여기 박사님이 그 과정을 이야기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놓아버렸어. 야, 이 페이지가 왜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네요. 야, 제가 참 복이 많은가 봐요.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의식 수준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봤네? 막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중간중간에 해요. 내가 저기까지는 아닌데, 전에 뿌린 복으로 여기까지 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다 해놓으셨네. 다시 또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어봐야 될 때까지 읽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더 많이 놓아 버릴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된다. 더 많이 놓아 버릴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삶을 보낼 것이며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삶을 보낼 것이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점차 증가하는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안 놓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투사를 하고 복수를 하고 난장판을 벌이고 또 뭔가 벌려가지고 일을 또 치고 만들고 막 분리되고 난리가 났어요. 내 세상에서 내가 난리가 난 거야. 분리가 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놓아버림을 하면 우리 삶은 변형된다. 변형이 된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감정 에너지, 감정을 쫙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욕, 비나 이게 이제 나중에 경멸, 175, 자부심에 경멸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경멸. 200부터는 감정을 표현해놓으신 거예요. 신의 관점, 삶의 관점, 의식의 밝기, 의식 수준. 그다음에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감정을 따로 분리해 놨겠어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 신뢰, 낙관, 용서, 근데 막 경멸하고 싶으니까 막 비난하고 싶고, 막 상시, 비난에 또 비난,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 이해, 존경, 평화, 지복, 사랑이 지복, 빛비춤, 그죠? 자각, 지각인가요? 자각인가요? 안 보이세요, 글씨가? 그래서 600, 500의 사랑만 가도 500의 사랑, 감정은 존경하는 거. 존경, 여기까지 이렇게 존경이 되어 보는데, 그래서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에서 가장 강력하대요. 감정의 에너지 가장 강력하고,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은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돈을 주어도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팽팽하게 태양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 부정적 장애와 나는 할 수 없어가 제거될 때, 부정적인 장애와 나는 할 수 없어가 제거될 때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들이 우리에게 열린다. 새로운 영역이 열린대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많은데도 삶의 대부분은 지루한 일을 하며 보냈던 한 젊은 여성을 예로 들었자. 그녀는 경제적 이유로 그 직업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정말로 좋아했던 일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악기 연주는 오로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했던 일이었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도 거의 연주를 하지 않았다. 가까운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는 거의 연주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연주를 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내적 제약, 내적인 제약, 내적에서 있는 거죠. 내적인 제약, 자기 표현을 차단하고 있던 모든 낮은 에너지 느낌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차단하고 있는 내적으로 느껴지는 낮은 에너지들의 그 느낌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후에 능력과 자신감은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놓아버리고 나서 하는 일 같아요. 야, 오늘은 너무 웃긴다. 안 하고 있는 걸 저한테 하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 제가 찔리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찔려가지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찔려가지고 낮은 에너지 느낌들을 놓아버리면서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그녀는 대중이 모인 곳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내가 저 밖에 있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의 이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내적으로 느낌이 안 좋은 것들 괜찮아. 그것을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생긴 안 좋은 느낌들, 감정들, 그래서 거기서 생긴 감정들, 생각들, 모든 것들을 이제 느낌에서 놓아버리라는 것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놓아버리는 자체. 그래서 그녀의 재능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쁘게 음악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전문 음반을 냈으며 그 음반은 그녀가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이다.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막, 어, 그리고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커리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큰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 비록 사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음악 사업을 시작하여 1년 안에 그 음반을 나라 전체에 유통시켰으며 나라 전체에 유통시키고 그 후 유럽에도 유통시켰다. 기쁘게도 그녀는 가장 잘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매우 성공한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활력과 행복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명백히 알았으며 성공은 그녀 삶의 다른 영역들로 확산되었다. 성공은 우리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상상하는 것에 얽매인다. 제약을 포기할 때 창조성과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나에게 제약하고 있는 것. 200 미만에서 느껴지는 자존심, 경멸, 자부심, 밉고 분노하고 막 공격하고 싶고 막 그래서 비난하고 싶고 학대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할 때 그렇잖아요. 제약 이런 제약을 포기할 때 창조성과 표현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기꺼이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놓아버린 기꺼이 뭐요?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놓아버려야 돼.
내가 의심을 아직 안 놓고 있거든. 의심을 아직 안 놓고 있어서 이제 자기 의심을 놓아버린 음악가의 사례에서 저 남편이 하는 게 저게 제 의심이 아니라 저 인간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내 의심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이해까지는 했지만 내 것으로 완전히 그게 있잖아요. 안 하면 내 거라고 그러면 얼른 하겠죠. 근데 내 거라고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에고가 크 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모든 제약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그런 느낌을 이제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 그래서 음악가의 사례에서 이 단 하나의 내적인 전환으로 이 사람은 저는 또 제 에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하고 혼자 하다가 밖에 나가서 뭔가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대상이 없는 듯한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보면 세상에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대상이 많은 게 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회라고 하시는데 그 기회가 내 것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서 또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해야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14년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얼마나 얼마나 이 에고들 참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야, 이 에고의 난장판 속에서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의식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그 많은 사업자들의 이 안 좋은 처리를 그 떡없이 그냥 뭐 계시면서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계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함도 참 있는데 그걸 봐서라도 참 이렇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가 되면 좋겠죠. 한순간 탁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내적인 전환으로 어떻게 그녀의 외부 삶이 내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삶이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건강과 행복에 관련된 것을 이제 한번 행복에 관련된 것을 나누겠습니다. 몸은 철저하게 마음을 따른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진짜 실제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먼저